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텐토입니다. 2020년 7월 기준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경상남도 전체 아파트 거래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8월 28일 기준 경남의 현재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경남의 8개 시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경남 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부터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니까요, 요즘 최근래 거래량 중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나타난 것이 7월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치로 알 수 있습니다. 6월달부터 급격하게 거래가 늘면서 7월달에 지금 꼭지점을 찍고 8월달에 급격하게 빠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얘가 바로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8월달 데이터 512호의 거래량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한국감정원의 데이터는 그 전달 데이터가 이번 달 4주째 목요일날 나옵니다. 8월달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보려고 그러면 9월 24일이 돼야 볼 수 있는데, 여기 8월달 데이터는 그럼 어디서 나오냐니까 돈을 보는 부동산 실거래라고 해서 우리 돈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매일 데이터가 업되어서 나옵니다. 그 돈보에 있는 8월 28일자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현재 창원에는 거래량이 512호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돈보 자료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왜 발생하냐 그러니까 실거래 신고를 하고 나서 나중에 실거래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가 약간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 수치는 100% 믿을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8, 90% 정도는 믿을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8월 28일 기준으로 보니까 거래량이 지금 급격하게 빠졌는데요.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빠졌다 해서 전체적으로 20%만큼 거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열지수, 과열지수는 그 전달로부터 1년치의 데이터의 평균인데요. 창원 전체 인구 대비 주택수의 거래량을 수치를 나누어 보니까 얼마만큼 거래가 많이 되었는지가 데이터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게 제가 이름을 지은 가열지수라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가열지수가 0.30 평균치보다 7월달에 0.59니까 더 높았다는 것이죠. 시장이 그만큼 많이 가열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8월달에 급격하게 지금 급냉이 되었다는 것. 자, 7.10 부동산 정책이 그만큼 창원시에 확실하게 충격을 줬다는 것을 수치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지수입니다. 당연히 거래량이 많았으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거 당연하고요. 그리고 어떤 연령대에서 주로 많이 샀느냐 보니까 40대가 주축, 그리고 30대와 50대가 받쳐지고 있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디 사시는 분이 주로 많이 샀느냐? 자, 창원을 보면 전체적으로 외지인 매입 비율이 10% 이상 꾸준히 있었던 동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지난달 외지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선 중개업소를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외지인들이 못 사서 안달이 난 때가 바로 우리 지난달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7월달 부동산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도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외지인들이 못 사서 난리가 났다 그러죠. 7.10 부동산 대책이니까 7월 10일날 부동산 대책이 나왔으니까 그 이후 거래량이 뚝 줄었으니까 이 나와 있는 이 수치가 7월 10일 이전에 주로 거래가 된 것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한 달 중에서 3분의 1, 열흘 동안 거래량 수치가 이만큼이니까 7.10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 수치에 곱하기 3이 되는 수치만큼 거래가 됐을 수도 있다 라고 가정이 되니까 얼마만큼 시장이 급격하게 가열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수치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 대 개인 거래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법인에서 일정 부분의 양의 아파트를 사갔다. 자, 법인에서 투자하기 위해서 지방까지 내려왔다는 것을 수치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 진주시입니다. 진주시 한국감정원 자료 557호인데 진주 6월달, 7월달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과열지수가 최고치 피크를 찍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과열지수가 그 다음 높았던 때가 2019년 12월달. 그래서 진주는 한번 찍고 내려갔다가 다시 찍고 올라오는 추세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8월달 동부 자료를 보니까요, 215라고 해서 차원보다는 그나마 조금 양호한 수치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적어도 45% 정도 되는 거래량을 나타내주고 있으니까 차원보다는 양호한 수치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열지수 평균치 0.11인데요, 0.06 기록하면서 전달에 비해서 떨어지는 기록을 8월달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현재 사항으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지수입니다. 거래량이 당연히 많았으니까 지수가 상승이 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주축되는 매입 연령대 동일하게 40대가 주축, 그리고 30대, 그리고 50대 이렇게 주축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주시 아파트, 그러면 어디 사시는 분이 사느냐 보니까 7월달에 보니까 진주 아파트 외지인 매입 비율 2019년 3월달부터 지금까지 데이터 중에서 최고치 피크를 찍습니다. 그만큼 진주의 외지의 투기 수요가 몰렸다는 것을 수치를 통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거래량 중에서 대부분은 개인 대 개인 거래가 있었고요. 법인이 가지고 있던 물량을 개인이 일부 사거나 개인 물량을 법인이 일부 산 거라서 법인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개입한 비율은 높지 않다. 대부분 개인 대 개인의 거래가 시장 전체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 통영시입니다. 한국감정원 자료로 봤을 때 125호가 거래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통영의 가장 높은 피크를 찍은 것은 2020년 2월달이라고 해서 앞에 나왔던 창원시하고는 조금 다른 데이터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진주하고는 조금 더 유사합니다. 그죠? 그리고 한번 피크를 찍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때 올라온 것이 그전에 최고 정점보다 높지는 않았다. 그리고 8월달에 급격하게 물량 감소가 있었다. 이것은 창원과 진주하고 동일하게 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열지수 평균 0.09인데요. 7월달에 0.10, 6월달에 0.11에서 평균치보다 높은 과열지수를 나타내고 있지만 과열지수가 꺾이는 추세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었고 8월달에 확실하게 지금 과열지수가 반도막이 나면서 확실하게 빠졌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거래량을 봤을 때에는 창원이나 진주에 비해서 큰 충격은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니까 전달 대비 50% 이상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으니까 통영 같은 경우에는 투기 수요가 많이 몰리지 않았다는 것을 수치를 통해서 실거래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수입니다. 계속해서 지수가 지금 빠지고 있다라는 것 소리가 알 수 있네요. 가장 높은 피크 찍은 시점 대비해서 계속 지수가 빠지고 있다. 거래를 봤을 때 다른 곳처럼 40대가 주축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30대가 받쳐주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거주지역별 매입 비율입니다. 통영 실수요가 계속 꾸준히 받쳐주고 있는 동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88%, 89% 이 정도가 현지인들이 거래를 하면서 실수요가 받쳐주고 있고요. 외지인 매입 비율 10% 선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로 누가 많이 거래하냐 보니까 개인 대 개인 거래가 주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시 사천시입니다. 한국감정원 데이터 125호라고 해서 가장 많은 거래가 있었던 2019년 12월달 135호 다음 거래입니다. 그래서 한번 찍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태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열지수 평균이 0.08인데요. 가장 높았던 때가 2019년 12월 그리고 2020년 7월달 0.11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월달 8월 28일 데이터 기준 과열지수가 0.04로 급격하게 지금 빠진 데이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월 거래량의 30% 정도 되는 거래량 빠지면서 지금 30%만 되면서 전월 대비 거래량이 거의 70%가
빠진 수치, 즉 부동산 정책에 대한 효과,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사천시에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수입니다. 6월달에 약간 강한 것처럼 보였지만 7월달에 지수가 빠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매나 임대차 지수가 상승하지 않고 계속 하락하는 양태를 나타내주고 있다. 이게 사천시의 전체적인 시장의 형태네요. 그리고 가장 많은 거래량을 거래한 세대, 연령대가 어떻게 되냐 보니까 40대가 주축이다. 다음이 50대다. 앞에서 봤던 창원이라든지 통영이라든지 진주라든지 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 다른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40대는 똑같지만 그 다음에 주축 세대가 50대라는 게 사천이 약간 틀리네요. 자, 거주지별 매입 비율입니다. 80% 이상 그 지역 사람들이 매수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외지인 매입 비율 사천시 10% 이상 되는 외지인 매입 비율 수치의 변화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6월달, 7월달 이때 외지인 매입 비율이 약간은 조금 더 있었다라는 수치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전체 거래량 중에서 개인 대 개인 거래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해시 2020년 7월달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818호가 거래가 되었고요. 과열지수 0.14인데요. 6월달, 7월달 0.15라고 지금 과열지수가 평균보다 약간 상승한 수치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 거래량 그래프를 보게 되면 5월달 기준 최고 정점을 찍고 하락한 돈보 자료 8월 28일 자료 298호 거래가 나타납니다. 전체 거래량 중에서 거의 70% 정도가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과열지수 0.05로 평균 0.14, 전달 0.15보다 상당히 많이 빠지는 그러한 과열지수 나타나면서 급냉하는 시장의 양태를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입니다. 자, 거래량이 줄었는데 지수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입 수요가 많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김해는 팔고자 하시는 분보다 사고자 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거래량이 꺾여도 지수는 올라갔다는 데이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주축이 되는 세대 40대가 주축, 그리고 30대, 50대 순으로 받쳐주고 있습니다. 거주 지역별 매입 비율입니다. 7월달 현지 매입 비율이 80.7, 외진 매입 비율이 19% 정도 나오네요. 6월달에 비해서 외진 매입 비율이 꺾이긴 꺾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작년 비교했을 때 외진 매입 비율이 약간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 대 개인 거래량이 있고요. 자, 법인에서 매입한 거, 법인에서 개인으로 파는 거에서 김해시 전체적으로 개인 대 개인이 추측이지만 법인도 일정 부분 거래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밀양시입니다. 한국감정원 2020년 7월달 데이터 기준 62호가 거래가 되었다. 가장 많은 거래가 있었던 때는 2019년 12월달과 2020년 3월달 가장 많은 거래량 B급을 찍으면서 과열지수 가장 높았던 0.08을 기록을 했고요. 현재 과열지수가 빠지고 있다가 약간 7월달에 오른 양태를 나타냈다. 그리고 8월달에 거래량이 줄면서 다시 빠졌는데 전체적으로 거래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동네다 보니까 밀양시는 지수를 가지고 비교한다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파 밀양시에도 나타났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밀양시 지수입니다. 지수를 보니까요, 다른 시하고 좀 틀린 게 있죠.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는 거. 얘가 밀양시가 다른 시하고 약간 다른 양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축이 되는 세대 40대 맞고요. 다른 시는 그 다음에 30대였지만 50대가 다음을 받쳐주고 있다는 거. 자, 거주지역별 매입 비율입니다. 밀양시가 B급을 찍었던 때가 있었는데 12월 달과 2020년 3월 달에 가장 많은 B급을 찍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외지인들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번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수치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지난달과 이번달 외지인 매입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래량 자체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약간 거래가 더 많이 발생했는데 주로 현지인들이 샀다 해서 현지인들의 추격 매수가 전체적으로 대부분 거래량을 차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 거래는 개인 대 개인 거래가 주축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것입니다. 한국감정원 데이터 2020년 7월달 기록 539인데요. 밑에 보시는 그래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최근 거의 1년 넘는 데이터 기록 중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달에 거제시 아파트 정점을 찍는 거래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과열 지수를 보니까 7월달에 0.2입니다. 엄청나게 과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시와 또 다른 특이점이 있습니다. 돈부에서 나온 8월 28일 데이터 기준으로 보니까 거제시가 과열지수가 0.01로 지금 거의 바닥으로 빠졌다 되어 있는데 전체 거래량을 봤을 때 10%도 거래가 되지 않은 수치가 지금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거의 95%, 96% 거래량이 지금 줄었다. 거의 거래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직격탄을 맞은 곳은 경남의 8개 시 중에서 바로 거제시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지수입니다.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지수가 상승한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리고 주축되는 세대 40대, 그 다음 30대가 받쳐주고 있다. 다른 시와 별다른 양태는 아닙니다.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 사시는 분들이 주로 샀느냐? 예측은 하셨겠습니다만은 전체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누구 덕분에? 외지인 덕분에. 외지인들이 매입한 비율을 보니까 52%가 넘어갑니다. 전체 거래량 중에서 52%를 외지인이 매입을 하면서 거제시에 엄청난 양의 거래가 발생을 했었다. 주로 누가 많이 산다가 되니까 개인 대 개인 거래, 그리고 개인 것을 법인이 사거나 법인 것을 개인이 사거나 법인 대 법인 거래가 일어나거나, 그래서 가장 많은 법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법인, 법인 대 법인 간의 거래가 발생한 곳이 거제라는 것을 수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8개 시 중에서 양산시 마지막 시입니다. 한국감정원 2020년 7월달 데이터 1050포, 그래서 요 근래 데이터 중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과열지수 0.30으로서 평균치의 2배만큼 지수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그만큼 과열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 돈부 자료 기준 과열지수가 급격하게 꺾였습니다. 거래량도 급격하게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체 거래량 중에서 거의 70%가 감소하면서 실수요, 인수요만 움직였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수입니다.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었는데 지수가 상승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이 많았다는 것이죠. 매물이 많다 보니까 매입을 해도 이 매물량이 줄어들지 않다 보니까 지수가 오르지 않는 양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입 연령대 40대가 기준, 그 다음 30대, 50대, 다른 시와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매입 주체입니다. 양산의 매입 주체는 경남과 경상남도에 거주하시는 분이 산 매입 비율이 다른 시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양산시는 행정구역으로 봤을 때에는 경남에 속하지만 생활권으로 봤을 때에는 부산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시도의 기타라는 것은 대부분 부산에서 거주하시던 분이 양산으로 이주해오는 이주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러한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래량 중에서요, 개인 대 개인 거래량
813호 거래가 되어 있고요. 다른 시에서 보지 못했던 수치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법인에서 개인으로 넘어간 게 193호라고 해서 710 부동산 대책이 터지고 나서 바로 법인에서 반응을 해서 상당수 많은 물량을 밀어내기를 통해서 개인이 매입을 했다는 것을 양산시에서는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8개 시에 대한 데이터 보셨고요. 그러면 지금 경남 전체 평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의 2020년 7월달 데이터 기준 6,079호가 거래가 되었고요. 과열지수 평균이 0.25인데 상당히 과열되었는데 5월달, 6월달, 7월달로 오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엄청나게 과열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날 돈보 데이터 자료를 보니까요. 거래량이 1677호로 지금 거래량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과열지수도 급격하게 빠졌습니다. 3분의 1 토막이 나면서 과열지수 0.11 기록하면서 시장이 급냉하는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지수입니다.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지수가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주축 세력은 40대, 그 다음 30대, 그 다음 50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디 사시는 분이 주로 많이 매입을 했느냐? 경남에 사시는 분이 매입한 비율이 작년에 비교했을 때보다는 떨어졌습니다. 외지인 매입 비율이 작년 대비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외지인 매입 비율이 작년 대비 오르면서 현지인들이 매입한 비율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인 대 개인 거래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 그리고 법인에서 개인으로 넘어간 것이 지금 그 다음 수치입니다. 법인에서 털어내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 법인에서 매입을 했다는 수치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지적 경남 시점 2020년 7월 기준 전체적인 데이터량을 봤을 때 7월달이 경남에 있는 8개 시의 최고 정점을 찍는 때가 7월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수치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8월 28일 기준 710 부동산 대책이 8개 시에 영향을 미쳐서 거래량이 급감을 한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9월 24일 목요일이 되면 8월달 데이터가 나오게 될 텐데요. 실제 이제 정책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지만 시중에서 지금 얘기되는 것을 들여다보면 거의 거래량이 없다, 손님을 보기 힘들다, 이러한 것을 지금 수치를 통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그만큼 지방에 얼마만큼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 정책이 효과가 없어서 정책이 나올 때마다 가격이 올랐다, 이번 정책도 영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우리 지방에서는 이 정책의 영향이 얼마만큼 크게 충격을 주고 있는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부텐토와 함께 전지적 경남 시점 2020년 7월 기준, 그리고 현재 시장의 상황 2020년 8월 28일 기준으로 경남의 8개 시, 그리고 경남의 8개 시에 대한 평균에 대한 아파트 거래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